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오상호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기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학생들, 학부 때 가시는 유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원을 한국으로 가시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이외에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이번 강의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서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통수단들을 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간단한 상식선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들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공부하러 대학원, 마기스트라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GK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국비 장학생 이런 걸 받거나 해서 보통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만약 입학하지 않고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잠시 동안 가시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 기준으로 30일 동안은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그럴 때는 입국 전에 이 K에타라는 앙케트 설문조사죠. K에타를 하신 다음에 외교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여러분이 입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기 전에 어떤 곳에서 잠을 잘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곳을 가서 관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K에타 설문지를 작성해야 허가 승인이 납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만약 가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비자 없이 K에타 승인으로만 30일 동안 한국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K에타에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잘못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 대사관에서 여러분이 아예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에타를 잘 작성하고 도움받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간다거나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는 경우 보통 그쪽 대학원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초청장을 받게 되는데 이 초청장을 대사관에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받게 됩니다. 스튜던트 비자요.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 그런 커미션을 내고 여러분들이 여권에 비자를 붙이고 그대로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알마티 국제공항 카자흐스탄으로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즈베키스탄도 서울로 바로 가는 직항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직항이라고 하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6시간 정도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잘 도착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공항이랑 똑같아요. 외국인이 이제 그 비자 혹은 여권 검사를 하는 곳이 있고 한국인이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그 수속 절차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비자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 K에타로 관광을 위해 목적으로 갔으면 이것은 그 출입국 관리조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창구에서 어디에서 잘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낼 건지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관광으로 간다면 만약 비자가 없다면 이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청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아무튼 외국인 전용 수속하는 곳으로 가서 간단한 검사 절차를 마치고 여러분은 공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이제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입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이고 서울에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크고 터미널도 1터미널과 2터미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1터미널로 내리게 될 거예요. 자, 학생 비자 혹은 관광비자가 아니죠. K에타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되죠. 주무스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래 돈을 벌다가 들키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학생 비자면 대학원만 다닐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공항에 이제 다 통과를 하고 무사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대학교로 가야겠죠. 물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데리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관광으로 여행으로 목적으로 간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천공항에 내리고 서울이나 혹은 다른 도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여러 가지 도시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서울대학교 혹은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혹은 난 서울의 경복궁을 구경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도 되고 메트로, 지하철도 있고요. 그리고 택시도 있습니다. 택시는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타진 않아요. 버스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 카사에 가서 저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하면은 적절한 빌렛, 버스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맞는 곳에 가서 버스를 타면 돼요. 이렇게 버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 인천공항에서 밖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은 인천국제공항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까지 들어가요. 서울역까지. 그래서 짐이 많지 않다면 지하철 타는 것도 저렴한 요금으로 서울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 중심지까지 8만원, 9만원 정도에 갈 수가 있고요. 카자흐스탄 탱게로 바꿨을 경우에 3만 탱게, 5트스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요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는 다른 부산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갈 시간이 없어서 부산부터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외버스라는 것을 타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시외버스가 아니고 이건 서울 가는 것들이고요. 시외버스는 이 뒤쪽에 가면은 또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곳들이 있어요. 그 버스를 타는 곳을 가면 역시 카사에 가서 저는 부산을 가요. 저는 뭐 대전을 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빌렛을 받고 산 다음에 버스를 타면 그 도시의 목잘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부산까지는 보통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버스는 나 너무 싫어, 너무 오래 걸려서 싫다 이런 사람은 부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 서울역에 가서 KTX라는 것을 타면 되죠. 그럼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차를 더 좋아한다. 이런 학생들은 서울역에 가서 일단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에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기차들을 타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거나 혹은 처음에 조금 달러를 들고 올 수 있겠죠. 공항에 편의점에 가면은 이 티머니라는 것을 팔아요. 티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통카드 종류의 하나예요. 여기 티머니라고 쓰여 있는 카드가 있어요. 대부분의 버스, 택시, 그리고 지하철은 당연하죠. 그리고 편의점이나 그리고 뭐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커피 마실 수 있는 자판기 이런 것들도 모두 이 티머니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의 달러를 들고 갔다면 공항에서 이 카드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하철 탈 때 따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태그만 하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죠. 대신 여러분이 교통카드를 살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콜마콜 악시하면 이것만 가능해. 현금 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스피 카드나 여러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 안에 돈을 넣을 때는 여러분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하철이나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서울 안이나 혹은 다른 도시 시내에서 버스를 탈 경우에는 여러분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릴 때 뒷문에서 교통카드를 한번 더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탈 때만 뭐 QR로 결제를 한다든지 한번 옹아이 카드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릴 때도 반드시 뒷문에서 찍고 내려야지 그 다음에 요금이 더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찍지 않고 그냥 내렸다면 그 다음 버스를 탈 때 환승 적용이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2배 이상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곳에 내리는지 그것들을 다 아르히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릴 때도 카드를 태그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교통카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고 어디서 충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거예요. 교통카드는 보통 모든 편의점에서 대부분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산 다음에 교통카드 충전해 주세요. 1,000원부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말한 다음에 카드만 주면 충전을 이 오피젠트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편의점이 없을 경우 여러분 메트로에 가면 이런 기기가 있어요. 이 기계에 여러분 카드를 여기 넣고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충전 버튼 누르면 카드 안에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카모스에서도 돼요. 인천공항이나 혹은 도시에 있는 그 방크의 은행에 가면은 방크못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가서 현금 인출기죠. 현금 인출에 가서 여기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을 누르면 여러분의 카드를 위에 올려놓고 역시 돈을 넣은 다음에 카드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다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를 꼭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서울에 들어오거나 다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이 구입한 교통카드를 이제 사용해야겠죠. 버스를 앞문으로 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타는 게 보통 문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마티나 다른 도시처럼 뒷문으로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앞문으로 타면 보통 이런 교통카드 찍는 곳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아까 티머니를 여기 찍으면 여러분이 나가는 돈 그리고 남은 돈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곳까지 간 다음에 내릴 때 카드를 뒷문이에요. 이건 뒷문의 카드를 이렇게 대주면 여러분이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교통카드를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편리하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죠. 그래서 지하철 탈 때는 보통 이런 게이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드를 찍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은 왼쪽에 찍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찍어야 이 여러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잘못 찍으면 반대 옆에 쪽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먼저 한국으로 올 때 도착하는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에요. 다른 국제공항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오게 되고 여기 여러분 보면 바다에 있어요. 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른 국가에서 들어올 때 이 바다를 보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면적의 공항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물론 알마티 공항, 아스타나 공항, 타시켄트 공항, 마나스 공항 다 가봤지만 그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가지가 빨리 나와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내린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되겠죠. 보통 아까 말했던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탔을 때 그리고 공항 철도를 탔을 때 이 노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김포공항이라는 곳은 보통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한국에서 가까운 도시들을 갈 때 국가들을 갈 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보통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돼요. 그러면 이곳쯤에 있는 서울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또 조금 더 먼 곳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울을 가지 않는 다른 도시를 간 학생들은 여기 바다 위에 있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어요. 인천대교라고 하는데 이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노선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울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서울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서 서울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고 입국을 하면 더 편하겠죠. 자, 다른 도시들도 있지만 오늘은 우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서울에는 굉장히 대학교가 많죠. 한국에는 모두 20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에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KS나 KCS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원에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유명한 대학교만 몇 개 볼게요. 자, 서울대학교 관악구라는 쪽에 있고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대학교 성북구라는 곳이 있어요. 성북구는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국민대, 한성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교가 되게 많은 곳. 그리고 한국외고대학교 경희대도 동대문구 같은 쪽에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서울에서는 이걸 강남, 강북으로 말하죠. 이게 한강이죠, 한강. 그래서 요 아래쪽은 강남, 위에는 강북이라고 해요. 강북 쪽에 대학교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화여대라든지 성균관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숙명여대도 강북에 있어요. 여기 용산구에. 그리고 여러분 홍대 입구라고 많이 들어봤죠. 클럽 많고 이런 곳. 그래서 이것도 강북이야.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도 마포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이 정도 대학교들이 있고 어떤 위치 정도에 있는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고 물론 교통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서울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를 간다 이러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서울의 인구는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2천만 명은 카자흐스탄 전체의 인구와 같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알고 입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생활 정보를 준비해서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